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평가 척도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 주목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 소통 지원,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 투자자와 해외 IB를 만날 예정입니다.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불만이 계속되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대표로는 정희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 수준이었지만 이날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좀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 11월 19일의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발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기대를 모았지만 좀 시장의 평가는 박한 모습인데요. 크게 보면 기업 스스로 가치를 좀 높이려고 다양하게 노력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인센티브 중에서는 세제 지원 방안 역시 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초에는 이날 세제 지원안까지 발표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 내용들은 상반기 중 발표로 현재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 올라왔던 저PBR 관련주들, 보험이나 자동차주들 중심으로 해서 줄들이 좀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0.56% 정도 하락하면서 2600선은 지지하면서 움직입니다. 26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강보합 수준이지만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870선은 하회하면서 8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홀로 물량 좀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초록밴드에서 전략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전 중에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좀 많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피는 약간 흔들린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매물 압박이 상당 부분 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미국 증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크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또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연동되는 분위기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어떤 큰 분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훈풍,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AI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경제, 어떤 실물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 쪽이 출시가 1년, 2년째 좀 돼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실제 이제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것과 함께 올 하반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제 실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약간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기나긴 어떤 고통 또는 인내, 전략적 인내의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러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좀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연초에 뭐 한다, 3월, 5월, 6월 또는 뭐 이런 하반기까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경제적인 펀더멘탈적인 경제의 지표가 엇갈리지만은 전체 어떤 추세가 상승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작년의 고점이죠.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 작년의 고점, 그다음에 작년 연말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죠. 지난 주말 오늘부터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약간 밀려줄 수는 있습니다. 밀려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21선을 받고 가기 때문에 당장 오른다는 어떤 보장은 아니고요. 아마도 기간 조정만 좀 되더라도 21선은 뭐 2, 3일 정도가 되면은 21선 터치가 되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은 22선 터치가 되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소 지금은 이제 쉬어간다고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21선 지지 패턴, 이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격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만 또는 완만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국면이 지속이 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증시 쪽 특히 여기에 대해서 각종 세제 개혁 부분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밸류업 저평가 국면의 종목군들이 올라와 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개선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선거 국면이 본격화 좀 될수록 이런 어떤 그 경제 살리기, 어떤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 또는 모멘텀, 우리나라 증시는 자체 아무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 그냥 저평가 오르는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책이라든가 호재, 뉴스,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야만 되는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차피 한국 증시의 이제 고질적인 어떤 특징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이 전개되다 보면은 3월에는 많이 훈풍이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좀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제 지원은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는 좀 미뤄졌다라는 점 두 가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은 발표한 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팔자세가 조금 거세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월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들은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뒤집히고요. 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뒤집히가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유압용 관이음쇠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대 주주인 다보링크 주식을 BNF 유니조합 외 4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EDGC입니다.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기업인데요. 오늘은 엑스프라이즈가 주최하는 노화 극복 프로젝트 대회인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에 공식 참가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더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EDGC입니다. 네, EDGC 오늘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 좀 낯선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상금이 무려 1,300억 원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1등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왕세자도 굉장히 많이 노화 연구에 대해서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노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노화도 또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DGC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는 재무 구조가 그동안 굉장히 악화된 부분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최근에 일련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하고 오늘 연속 이틀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EDGC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은 EDGC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원 의료재단의 이자, 그다음에 미국의 현재 다이아그노노믹스의 어떤 약자를 따서 EDGC라는 어떤 상호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한미 합작 법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앞서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 하는 부분들은 유전자 정밀 분석 부분들. 그다음에 액체 생검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PCR 검사 유전자에 대한 표정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기술이 1차원적 어떤 PCR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차원적인 것은 유전자의 전체 지도 부분들을 현재 그 분석하는 서비스 부분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EDGC도 그런 사업을 미국에서 또 이제 활발하게 온코캐치라는 액체 생검 사업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 부분들. 자회사 부분들이 내추럴 라이프 건기식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고요. 또 바이로큐어라는 항암제 연구 분야의 어떤 연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분야인데 인공육
또 대체육이라고 하죠. 노아 바이오텍이라는 어떤 자회사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멋진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주가가 거의 박살이 났다시피 하는 부분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그런 부분인데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되면은 좀 큰 폭의 상승들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 그다음에 오늘도 26%이기 때문에 거의 상 근처까지 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11,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런데 1,000원이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분의 1 토막이죠. 근데 1,000원에서 다시 500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유동성 악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은 또 가파르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서 오늘의 베스트가 뭐 충분히 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 밴드에서는 아침 시가 부분이죠. EDCC를 좀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부분, 시가에서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상 근처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차트 우량주 오늘 급등할 만한 부분들이 아침 9시부터 30분까지 3개에서 4개 정도의 분석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상한가는 EDGC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EDGC고요. 한미 합작 법인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좀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중간 동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1%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장중 내내 끝까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체크해 봤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2가지 더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진 엑스텍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칩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또 방송 중에 또 몇 차례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열풍이 좀 불고 있죠. 물론 AI 쪽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진 엑스텍도 따지고 보면은 AI 쪽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은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특히 모션 제어라는 것은 보통 산업용 또는 로봇용 로봇에 대한 어떤 모션 제어 칩, 요거에 대해서 칩을 이제 전문으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칩을 포함한 제어 모듈, 그 다음에 제어 모듈을 넣는 전체 박스 같은 제품, 그런 어떤 제어 시스템, 이 부분까지 토탈적으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기술을 좀 특화를 시켜서 로봇 제어기 이 부분까지도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로봇 이송 장비, 현재 진공 이송 장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RS 오토메이션하고 아진에스타하고 합작해서 좀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AI 쪽의 어떤 반도체의 또 숨은 아직 그 현재 틈새 테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진에스텍을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박스권의 흐름들이 지난 부분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쌍바닥까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려는 흐름들이 3일 전에 이제 상승 삿바 형태, 그다음 십자 도정을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들이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매물 소화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직전 고점 이번에 돌파하면 3번째죠. 그래서 슈팅이 되기 때문에
단기주의지만은 약간 중기 성향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셔도 되고 AI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서는 테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초록 밴드에서도 아침에 좋은 어떤 차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아진 엑스텍 만나봤습니다. AI 반도체랑도 엮일 수 있고요. 또 모션 제어 칩이기 때문에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틈새 시장 그리고 틈새 종목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빨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신성홀딩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신성홀딩스입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쪽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오늘 자리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최근 홍해에서 무력 충돌이 좀 발생했을 때 곡물 가격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한번 좀 시세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신성홀딩스는 일단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신성홀딩스의 이제 본사가 보통 본사는 어떤 공장지대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신성홀딩스는 신송식품이라고 해서 된장, 간장 뭐 이런 그 발효식품 요걸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본사가 강남역 대로변 큰 건물을 빌딩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자산주로도 굉장히 많이 좀 인식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이에 대한 저평가 국면의 어떤 해소 국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홀딩스도 이런 어떤 저평가 자산주 쪽에 좀 해당이 된다. 다만 캄보디아 쪽에서 연속 적자 규모가 좀 확대되는 것 때문에 좀 증시에는 안 좋은 타격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성홀딩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달 반 전에 1월 초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순고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이다가 오늘 이제 고개를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자산주, 그다음에 지주회사 뭐 두 개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관심을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신성홀딩스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지주회사기 때문에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장에서 부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다이어트는 또 평생의 숙제라고 하죠. 또 일론 머스크 CEO와 배우 김 카다시안이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좀 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또 GLP-1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체중을 또 감량해낼 수 있기 때문에 꿈의 다이어트 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미리 관련 주들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재 다루어야 될 주제는 최근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 물론 이제 몇 달 전에도 열풍이 불었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비만 치료제 열풍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제약 바이오주의 트렌드와 함께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미국인의 평균 모습을 찍었던 그런 부분인데, 비만한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뚱뚱한 것이 아니라 초고도 비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생각하기도 훨씬 능가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어떤 분들은 미국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약간 뚱뚱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날씬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데 앞으로 모습은 어떻게 되냐? 10년 이내에 50%가 비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공식품, 그다음에 환경오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은 비만은 현재 그 독서의 일반적인 건강 프로를 보시면은 많이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 지방이라는 것은 독소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이제 색소, 과자의 색소, 화장품, 그다음에 세정제, 그다음에 가공류,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환경 오염, 그다음에 항생제, 약물, 이런 모든 부분의 독소가 체내에 이제 체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배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디에 쌓이느냐? 바로 지방에 쌓이는 그런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이제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살이 쪘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의 그 건강의 적신호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인체 내적으로 보면은 그걸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의 1원인이 독소 배출이다. 이렇게 한 건강 프로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약을 현재 당뇨병을 먹었더니 비만이 개선이 되더라, 날씬해지더라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연구를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뇨병의 원인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좀 하는데, 인슐린 분비 부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각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면서 에너지 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인슐린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당을 가공해서 모든 작업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슐린이 절대 부족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체내 이제 세포 내에 짐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이 가장 당뇨병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다.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인슐린 부족한 경우는 현재 인공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는 그런 부분들, 당 수치를 이제 계산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이런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뭐냐면은 GLP-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에서 각종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비를 하는데 GLP-1이라는 어떤 물질의 특이성, 요것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장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GLP-1 한 부분들은 모든 신체 내에서 그러니까 대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좀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 안 좋아지면은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는데 GLP-1이 췌장, 간, 그다음에 신경계 모든 것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 먹을 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췌장은 뭐하고 간은 뭐하고 전부 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서 모든 어떤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은 GLP-1을 통제를 통해서 간, 그다음에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을 딱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GLP-1이 평상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포만감을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숟가락을 먹었는데 막 우리가 그 배가 굉장히 많이 부른 것처럼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식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많이 먹은 것처럼 가장해서 모든 신체 내 각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비만이 완벽하게 잡아지더라 하는 것들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당뇨, 그다음에 간 치료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 너무 세부적으로 좀 현재 해서 안 보이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GSK, 노보노리스크, 일리알릴리, 암젠, 사노피 이런 한미약품까지 GLP-1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임상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길어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약, 위고비를 현재 먹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매일 또는 이 주사를 또는 매주 주사를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풍적인 입기를 이제 끌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주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은 이게 이 GLP-1 유사체가 항시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쉽게 된다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기존의 것들은 기존의 어떤 GLP-1뿐만 아니라 이거를 신체 내에서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 이걸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서 현재 기존의 다이어트 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다이어트 약이 갑자기 성능 개선을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그 데이터들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GLP-1 유사체가 등장 플러스 알파 이걸 현재 약물 전달체를 통해서 서서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 편의성 이것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폭발적으로 어떤 그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비만 치료제 어떤 처방액 추이를 보자면은 선풍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뇨 치료를 하다 보면 보통 체중이 좀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부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와 또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또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또 수혜주들도 앞으로 또 주가에 대한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포트에 담아두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난 종목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39%,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엔캠은 551%,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58%, 가온칩스는 129%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어보브 반도체는 137%, 신성 델타테크는 36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HLB는 121%, 뉴프렉스는 201%, 파워로직스는 20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킨스전자는 122%,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24%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205%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12월 8일에 소개해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 24,650원에 접근해봤고요. 1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7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AS로는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8일에 소개해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시장에서는 또 AGI 반도체가 핫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로모픽, 칩 요 관련된 종목들,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좀 시세를 낸 바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뉴로모픽 칩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함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상반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때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어떤 반도체가 다양한 산업용으로 응용이 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통신용 반도체에 거의 특화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세계 표준 기술로 등급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12월 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차트를 소개하지만 정말 안쓰린 차트입니다. 저도 저도 괴롭습니다만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직전 고점 돌파 완착. 그 다음에 뭐 이제 견조한 조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2의 자람 테크놀로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초록밴드에 오셔서 많은 어떤 그 내용 현재 얻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AGI 반도체 그리고 뉴로모픽 칩 관련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좀 시세가 죽지 않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끌고 가봐도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제2의 자람 테크놀로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라파스입니다. 네, 3위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실적을 보면요. 일단 지난해 영업 손실이 좀 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임상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슈칭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예, 자 라파스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제조 기술. 물론 이 업체 말고도 마이크로 니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이게 패치만 붙여서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마이크로 니들을 이제 특이하게 좀 하는 거죠. 다른 업체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판 위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투여해서 리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이 정밀 토출 방식으로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약간 전맥으로 뿌려서 이걸 두 전면을 띄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상용화 기술을 통해서 많은 임상들을 좀 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어떤 패치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피하층에 직접적으로 서서히 이 니들이 서서히 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약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녹으면서 서방적 기술을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물론 이 임상 파이프라인 부분들은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일반 의약품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 의약품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많이 현재 다른 업체와 파트너사와 함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백신도 마찬가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전임상을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 기술력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안스빈 차트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전체 어떤 부분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고점 대비 35,000 대비 절반 반토막이기 때문에 바닥이고 지금은 쌍바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분들은 이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복용의 편의성인데 이러한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의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들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으로 라파스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는 복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의성이 좀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을 관련한 사업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를 패치처럼 만들기 위해서 임상에 좀 돌입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나이백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이 종목은 또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노화 역전 관련해서 베스트 종목으로도 꼽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펩타이드 전문 기업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또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이제 이 부분들도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어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이백은 오리지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치과용 고리식제, 그 다음에 조직 재생용 시트, 주로 이제 치주염, 치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제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백이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나이백, 그러니까 용어가 복잡합니다. NIPP, TPP라고 해서 펩타이드가 단백질을 말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무사 통과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펩타이드가 세포를 통과하는 기술, 여기다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원리를 개발을 해서 요거를 상용화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이백이 말한 어떤 세포 투과 플랫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약물 전달체를 이제 매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이걸 하는 링커 부분이죠. 약물 전달을 하는 부분들, 세포 투과하는 수용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약간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세포가 어떻게 이제 투과가 되는지 또 약물을 매다는지 하는 현재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이백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나이백의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나이백 같은 경우는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직 시세가 낮지 않았습니다. 뭐 이 밸류에이션이 대비 1,700억이면은 거의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은 이중 눌림목 바닥 그리고 횡보해서 이번에 이제 돌파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도 확인해봤습니다. 나이백 이후요. 약물 전달체와 관련해서 또 숨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금메달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준비해 주신 힌트는 있을까요? 펩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름이 펩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종목명에 펩이 들어간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뽑아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부분들은 현재 이 부분들 마찬가지 펩타이드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 약물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방출하는 기술인데 이 업체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서서히 이제 방출하는 그 독보적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각종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30여 국, 500여 개 연구기관, 병원, 납품, 그다음에 8만 5천 배 부분에 대한 어떤 펩타이드 합성 노하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풍부한 어떤 그 데이터, 기술, 자료, 또 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용화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대포 부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조 기술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수주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약물을 분무 공기 중에 이제 분무 건조를 시켜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장 큰 핵심의 어떤 자료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가지고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고비 그다음에 마운자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될 정도의 약물 제형을 바꾸는 전임상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에 대한 약물을 어떤 제형을 바꾸는 그러니까 전달체지만은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형을 바꾸는 것도 새로운 임상 등에 또 도전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연골 무료 현재 치료제, 파킨슨병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사형 재료 또는 이런 복용용 재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종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크게 올랐고 오랜 동안 행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베스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힌트로 종목명에 팹이 들어간다라고 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2단 상승 중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더 큰 상승률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메달까지 싹 만나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약물 전달체 기술 살펴봤습니다. 당뇨 치료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고요. 호르몬은 GLP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가 현재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EDGC입니다. 오늘장 오후까지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